네, 이번에는 여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이 자유한국당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TF 위원장을 맡은 신상진 의원과 인터뷰를 한 바가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 특위를 꾸렸습니다. 이 특위의 간사를 맡고 있는 분이죠. 그리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측 간사를 맡고 있기도 한데요. 기동민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입니다. 네, 목소리가 잠기셨네요. 네. 네네네. 네. 자, 일단 이전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그 조금 전에 그 엄중식 교수께도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요. WHO가 예.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잖아요. 네, 자, 그렇습니다. 이러면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어떤 그 선택폭이 조금 더 넓어질 것 같은데 네. 어떤 조치를 지금 그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그 단계별로 그 조치 이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옮겨갔고, 그 주의 단계를 넘어서 경계 단계로 옮겨갔고, 네. 그 경계 단계에 지금 이 맞는 대처법들을 시행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근데 이제 이것이 심각 단계로 옮겨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중국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나라의 세계적인 상황들을 함께 고려해야 될 것인데, 네. 국내 감염자가 이제 어제 2분 확진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6분입니다. 근데 예전에 메르스 사태 같은 경우는 감염자가 한 180여 분 정도 됐었고요. 네. 그리고 사실상 그 돌아가신 분들이 한 36분 정도 됐습니다. 네, 그렇지만 네. 지금은 한 6분 정도로 관리하고 있고, 예상했을 때는 중국에서 중국 우한 다녀오신 분들이라든지 지역사회 내 감염 이런 부분들이 좀 현실화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네. 늘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그 아이들 학교 문제라든지 네. 또 지역사회 전파력이 강한 그 복지시설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 다중들이 밀집할 수 있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내부적인 준비는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지만 단계에 맞는 대응책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네. 한 발짝 내지 두 발짝 정도 앞서 나가는 선제적 대응, 과잉 대응은 필요하다고 보여지지만 예. 그것이 정말 이 상황과 동떨어져서 정치적 논리 때문에 5발자국 내지 10발자국 앞서 나가는 이 대응은 또 다른 그 폐해를 낳을 수 있는 위험성들이 알겠습니다. 대단히 크거든요. 그래서 적시 대응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한두 발짝 앞서갈 수 있는 대응들을 정부 당국과 정부 여당 내에서 충분하게 고민하고 지역 주민들과 이렇게 함께 고민하고 있는 소통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치라는 게 대외적 조치가 있고 대내적 조치가 있을 텐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외적 조치를 일단 한정을 해서 질문을 드리면 조금 전에 엄중식 교수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만약에 중국 네. 안에서 네.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이 된다면 이 단계에서는 그 중국 여행 제한 조치 정도는 고려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비상사태를 WHO에서 선포를 했지만 네. 그 이동 문제라는 교역을 제한하지는 않았거든요. 네네네. 사유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들고 나는 문제가 그 2018년 기준으로 봤을 때 벌써 우리나라에 들어온 여행객 수가 5천만 명에 육박합니다. 나가는 숫자들도 상당한 숫자인 것이죠. 네네. 그런 부분들을 바라봤을 때 첫 번째 조치를 취해야 될 선택 기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에 또 인권 그리고 외교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네. 가정을 상대로 해서 지금 그 섣부르게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 단계마다 어떤 이 조치들이 가장 종합적이고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고 실제 국익과 국민 생명과 안전을 이렇게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단계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알겠습니다. 측면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열어놓고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점을 여쭤볼게요. 지금 그 우한에서 이 교민을 태우고 비행기가 지금 대한과 우리나라를 향해서 날아오고 있습니다. 한 1시간 네, 정도 그렇습니다. 뒤면은 그러니까 김포공항에 도착을 할 것 같은데요. 네네. 근데 지금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던 게 첫 번째 우리 정부는 그 증상이 있는 사람, 유증상자도 데려온다고 했다가 무증상자로 한정을 했고요. 네. 두 번째, 그러니까 그 어제 두 편을 띄우려고 했다가 한 편으로 그러니까 줄어들었습니다. 네. 이게 자 그러면 중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이게 조정이 된 건지 아니면 우리 내부적인 일정하게 혼선이 있었던 건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그 상대방이 있는 과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네. 중국 당국 입장에서는 이 소위 말하는 엑소도스 같은 그런 상황인데 네. 이런 상황들을 반길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우한 봉쇄령까지 내려놨는데, 네. 근데 거기서 자국 국민이 아닌 타국에 있는 이 국민들이 빠져나간다고 연상되는 모습들을 연출하고 싶은 당국자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세밀하고 철저하게 통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도 1차적으로 교민들을 대피시키긴 했지만, 그리고 임시생활시설로 옮기긴 했지만, 이런 분들을 최소화시킨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1차, 2차 나누어서 지금 이렇게 이 교민들을 이주시키고 있는 것인데, 이런 모습에 대해서 최소화시켜서 세계에 알리고 싶은 그런 중국 당국의 어떤 그 생각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네. 이렇게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자, 네. 그러면 우리 정부 당국이 네. 처음에 유증상자도 데려온다고 했던 거나, 네. 그 31일 두 편에서 4편 띄운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발표했던 거나, 네. 중국하고 협의가 다 완료가 되지도 않았는데 섣부르게 어설프게 발표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그거는 저희들이 사과드려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철저하게, 네. 예를 들어서 방역과 검역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 네. 행안부, 네. 국토교통부, 모든 부처들이 외교부까지 다 포함해서 네. 충분하게 검토하고 세밀한 작은 사안 하나하나까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네네. 정말 절제해서 말씀드리고 종합해서 검토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렇죠. 말씀이 앞서갔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 지적하고 마땅하고요. 네. 그리고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고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이 점도 그럼 함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우한교민 수용시설이 그 아산하고 진천으로 결정이 됐는데, 전에 천안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가 변경이 되면서 네. 지금 각가지 지금 어떤 거 추측과 억측과 오해와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네. 여당 의원수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천안이 처음에 네. 결정이 됐다가 그러니까 우한교민 지원자가 늘어서 부득이 바꾼 겁니까?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었던 겁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몇 가지 그 여건들이 충족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시설이 갖추어져야 되는 거고요. 근데 그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규모가 커서 되는 것이 아니라 1인 1실 사용 기준입니다. 네네네.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 전파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 내부에 목욕탕, 화장실 다 구비돼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 시설에 각 방들이 확보가 되어야 돼요. 1차적으로. 그 이동 동선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네. 무정차로 지금 다이렉트로 올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의료 시설들이 그 근방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까지 다 따져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네. 천안에 있는 시설들이 검토되었던 게 사실이죠. 왜냐하면 민간 시설로 보낼 수가 없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네네네. 국가 시설로 확정을 해야 되는 건데, 천안이 검토되었던 시기는 1월 24일 정도인데요. 한 150명 정도가 신청을 했어요. 우한에서 오신다고 네. 외국에 말씀 주신 분들이. 예. 그때 시점에는 한 300명 규모를 수용할 수 있는 천안의 인근 한두 곳들이 적합했던 거죠. 근데 이제 1월 26일 날에는 500분 정도가 신청을 했다고요. 네. 그리고 1월 27일 날에는 694명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모시고 오려고 하는 분들은 720명이라고요. 네. 규모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 비판받아야 돼요. 왜 종합적인 면밀한 검토 없이 사전에 일부의 방침이 흘러나가서 이 주민 갈등과 반발을 초래했느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는 저는 이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근데 이것이 특정 지역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아니면 다른 정치적 고려 때문에 옮겨졌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건 대단히 과한 정치적 주장인 것이고요. 네.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가지 사안들 때문에 부득불 다른 시설로 옮겨갈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의원님 있습니다. 그 설명을 듣다 보니까 그럼 이렇게 이제 그 질문이 따라오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 천안을 검토했던 것은 지원자가 150명 조금 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네. 그게 이제 갑자기 늘어나서 바꿨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네. 그게 그 정확한 사정이라면 천안은 일단은 그대로 두고 늘어난 인원만큼 다른 지역을 추가 선정하는 게 순리에 맞는 거 아니었나요? 모든 결정에는 명암이 있어요. 네. 금방 말씀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지적할 수 있는 이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항상 정부의 종합적인 정책 결정을 할 때는 무엇이 가장 최선의 방법인가. 네네. 모든 시설들 예를 들어 720명을 일본처럼 자가 격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아니면 호주처럼 외딴 섬에 격리할 수도 있는 겁니다. 뭐 미국처럼 알래스카의 중간 기착지에 공항에 수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내부의 정서는 또 다른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보편성을 따라야 되는 거지만 이게 대한민국의 특수성들을 봐야 되는 그런 측면들이기 때문에 네. 금방 말씀 주신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산과 진천으로 결정되었고 아산과 진천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감과 그 박탈감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일부 언론과 함께 넘어야 될 과정이고요. 예, 네. 일부 언론과 일부 야당은 천안에서 갑자기 그 아산과 진천으로 바뀐 데에는 천안의 지역구 세 곳의 의원이 모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기 때문이다라는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데 이건 무책임한 정치 공세라고 보시는 거죠? 만약에 네. 그런 부분들이 1%라도 가미되었다면 네. 천벌을 받을 일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이고요. 충청도 내부의 천안과 아산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예. 아까 말씀드렸던 한 4-5가지의 종합적인 요인을 검토하면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고육지책인 것이지 다른 정치적 고려가 들어가 있다면 제가 이렇게 국민들 앞에 말씀드린 자격이 없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진천 주민분들이 지금 계속 문자 주고 계시는데요. 9715님, 2545님, 3224님 모두 지금 진천에 사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여기는 큰 병원이 없다. 이 점을 계속 지적을 하시는데요. 그 병원을 인접성들을 같이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당장 바로 인접성들이 있을 수 있는 거지만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4가지 내지 5가지의 종합적인 검토 속에서 이루어진 부분들입니다. 네. 하나, 2개가 충족되지 못했고 좀 미흡하다고 해서 다른 정치적 고려라든지 종합적 고려를 제기하시는 건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네. 왜냐하면 해당 주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도 말씀 주셨고 그리고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들이 지역사회 감염 전파성 이 임시생활시설을 수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불이익이 없다고 말씀 주시지만 네. 막연한 불안감들과 공포감이 있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그분들 입장에서 몇 가지 기준이 충족되지 못했다고 말씀 주시는 건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한두 가지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몇 가지의 종합적인 고려 속에서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런 알겠습니다. 애로를 함께 공유해 주셨으면 하는 마지막으로 생각이 있습니다. 짧게 요거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 1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짧게 짧은 답변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당 지도부께 드려야 되는 질문이지만 어쩔 수 없이 지금 의원님이 연결이 돼서 잠깐 의견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네. 이 와중에 네. 의정부 시장과 원주 시장이 지금 외유성 해외 출장에 나갔거든요. 근데 보니까 두 사람 모두 민주당 소속입니다. 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오해받을 일들 사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 사유는 예. 자신들의 사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이 지역 구민들과 국민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인가 거기에 맞춰야 되는 게 공직자의 도의라고 생각해요. 예. 왜 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오해받을 일을 합니까? 진상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의 기동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